안녕하세요. 부쿠마쿠 굿즈 제작소의 그림은입니다. 오늘은 스티커의 끝판왕이자 가장 인기가 많은 굿즈인 실 스티커를 제작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스티커 제작 방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실 스티커를 만들기 위한 사이즈는 가로 420, 세로 260mm 안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스티커 제작법과 확실히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전 총 6가지의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해요. 이 중에서 캐릭터 스티커와 우주색 알파벳 스티커의 배경을 프로크리에이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스티커는 일러스트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캔버스 사이즈는 가로 50, 세로 150mm로 제작하고 색상 프로필은 CMYK로 설정합니다. 먼저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리기 가이드를 켜서 격자 크기를 변경해줍니다. 3mm로 설정해주면 스티커 사이의 최소 간격을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그림들을 배치하고 간격도 조정해줬으면 바탕색을 변경해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분홍색으로 브러쉬 색깔을 바꿔 모노라인 브러쉬로 테두리를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이때 브러쉬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다가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레이어를 추가해 배경 레이어와 테두리 레이어 사이로 옮겨주고 테두리보다 더 크게 그려서 인쇄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이때 간격은 테두리보다 1에서 2mm 여유를 두고 밀림 현상을 대비해 바깥쪽으로 색칠해줘야 합니다. 만약 스티커 사이가 이렇게 붙어버린다면 간격이 너무 좁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격을 넓혀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이제 그리기 가이드를 끄고 스티커의 디테일을 살려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테두리 선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 잠금을 누릅니다. 인쇄 영역 레이어 위로 새 레이어를 추가해준 후 그림의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색깔과 선 느낌 등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려주세요. 이 상태로 그리는 게 불편하다면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해 그려줘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리핑 마스크의 대상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인쇄 영역이어야 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테두리 선 레이어를 잠시 끄고 빈 공간은 없는지, 인쇄 영역이 겹친 곳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배경색을 끄고 인쇄 영역은 손가락으로 꼬집어 하나로 합쳐주세요. 이제 png 파일로 인쇄 영역, 테두리 선 레이어 두 가지를 모두 내보내게 해주면 캐릭터 스티커는 완료입니다. 이제 알파벳 스티커의 배경을 그려줄게요. 사이즈는 가로 100, 세로 150mm로 색상 프로필을 마찬가지로 CMYK로 설정합니다. 이제 간단하면서도 예쁜 배경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할 거라 푸른색과 검은색 톤으로 배경을 그릴 겁니다. 기본 브러쉬 중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해 사이즈를 좀 크게 조절하고 색을 넓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색으로 나머지 부분도 전부 칠했어요. 색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서 중간색으로 가운데 부분을 더 칠해줬습니다. 이제 문지르기를 클릭해 똑같이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설정해주고 강도는 60% 정도로 낮춰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사이즈는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주세요. 우주치고는 너무 푸른빛이 도는 것 같죠? 그래서 조정에 색상 균형을 눌러 밝기와 채도를 조정해줬습니다. 만약 색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색조를 조절해서 아예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색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주하면 별을 빼놓을 수 없죠? 프로크리에이트의 빛 브러쉬 중에 괜찮은 걸로 골라 넓게 흩뿌리듯이 그려줍니다. 스프레이 브러쉬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었어요. 이제 레이어 속성을 변경해줍니다. 하나씩 눌러보면서 가장 적당한 효과를 적용해보세요. 저는 색상 닫기 속성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도 조정해줬어요. 이제 꾸미기 스티커 배경도 그려볼게요. 배경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 색깔로 뭉친 듯이 그려서 우연한 효과를 내보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해 손이 가는 대로 슥슥 그려줍니다. 중간중간 색깔도 바꿔가면서요. 문지르기도 조금씩 해주면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조정해서 색조, 채도, 밝기를 눌러 괜찮은 느낌이 들도록 조정해줍니다. 다 그리고 보니 백드롭 페인팅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완성한 그림 2장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옮겨 마무리해줄게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불러와서 이 안에 자유롭게 배치해주면 됩니다. 저는 화면과 같이 배치해줬습니다. 이제 영문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로 100, 세로 150mm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텍스트로 A부터 Z까지 쭉 적어준 후에 원하는 폰트로 변경해줍니다. 이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폰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딕체처럼 모서리가 깔끔한 폰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리프가 독특한 폰트는 칼선 제작이 어렵고 분량이 나기 쉽기 때문이에요. 폰트까지 다 정했다면 옆으로 드래그해 복제해줍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D를 연속으로 누르면 이동한 간격만큼 계속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글자들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윤곽선 만들기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일러스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폰트를 이용한 글자들은 이런 식으로 꼭 아웃라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만 이제 글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텍스트 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글자들의 내부색과 테두리색을 서로 반전시켜줍니다. 마젠타 색깔로 테두리색을 변경하고 두께는 0.5포인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 스티커를 만들기 위한 칼선 제작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꾸미기 스티커 칼선도 만들게요. 행성과 별무리 컨셉으로 만들 거라서 원형과 별 모양 도구로 형태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를 합치려면 안의 색깔을 채워주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으로 변경해주고 그림 위에 배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 다양하게 만들어 배치해주세요. 캐릭터 스티커 칼선 제작은 위쪽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설정해준 위치에 맞게 스티커들을 배치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처럼 다양한 스티커를 배치해도 되고 한 가지 디자인을 쭉 배치해도 괜찮아요. 이제 칼선 레이어, 인쇄 레이어를 만들고 칼선과 인쇄되는 영역을 각각 나누어 주세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파일명을 잘 입력해주고 업체에 메일이나 게시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문서와 제작 유의사항이 들어있고 인쇄된 실 스티커도 딱딱한 대지를 받쳐서 잘 포장되어 왔어요. 컬러도 화면에서 본 그대로 인쇄되어 왔습니다. 실 스티커 칼선은 일반 스티커 칼선보다 더 정밀하게 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라 물에 젖지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스티커별로 재단해 줄게요. 실 스티커는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는 대신 개별 재단을 해주지 않아서 직접 재단기로 잘라줘야 합니다. 영상의 재단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가운데 선을 맞춰서 스티커를 배치하고 덮개를 덮어 고정한 다음 칼을 아래로 쭉 내려주면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재단까지 완료한 스티커들을 살펴볼게요. 실 스티커 제작은 스티커 중에서도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어서 초보자는 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 스티커의 장점과 매력이 너무나 많아 제작 방법을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가들이 판매한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안 쓰는 부분을 떼어내고 조각 스티커만 남기고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배경과 칼선이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 쓰는 부분을 떼어내는 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실 스티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실 스티커로 제가 기록한 노트를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굿즈 만들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